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무당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번째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셨어요. 예. 지난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아, 그런가요? 편하게, 기분 좋게. 아, 그러시군요. 여러 가지 주변이 네, 잘 돌아간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론을 보니까 말씀하신 이제 이번 대선이 이제 그 주술 논란 부분으로 해가 윤석열 왕자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선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재명의 구판, 803 구판이 요새 하여튼 언론을 달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 오살의식이라고 그러죠. 옛날 장희빈 네네. 연속곡에 나왔던 그런 것처럼 803 구판 그 얘기를 뉴스를 좀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당연히. 저 사진 나오는데 네. 저런 이제 굿이죠. 네네. 저기 한 1억 넘는. 그 정도 갑니까? 네, 저기 뭐 1박 2일로 했더라고요. 수술. 1박 2일? 네, 그리고 저희는 통상 저 같은 경우는 저거 한 1억은 받습니다. 왜냐면 통소 한 마리 올리는데 예. 원가만 한 1,000만 원 하거든요. 그 소를 통째로 올리나요? 네네. 제물로? 근데 뭐 지난번에 김의겸 씨가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긴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도축장에서 다 되어져 나온 소를 근데 이제 가죽을 벗겨서 왜냐하면은 모든 제물은 모든 종교가 피의 어떤 그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제물로 올리는 것인데 뭐 한 1,000만 원 정도 최하. 소 한 마리? 예, 뭐 돼지도 7마리인지 뭔 마리 올렸다 그렇죠. 하고. 몇백만 원씩 하겠죠. 1박 2일에 하게 되면 제수라 하죠. 들어가는 과일이며 떡이며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것들,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 그리고 또 정성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어떤 영적인 그 신령님들 몫인데 그거는 근데 저렇게까지 했는데 떨어지게 되면 그 무당 어떻게 될런지 궁금합니다. 1박 2일 동안 한다 그러면 1박 2일 동안 계속 구슬을 멈추지 않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단한. 계속 교대로. 무당들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러면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는데 언론에 보니까는 이재명 후보 쪽과 관련 없다. 근데 현수막이 걸려 있고. 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참 해명하기에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모자를 하나 쓰고, 그 비니 같은 거 쓰고, 이제 옷 검은색 점퍼 입고 남자가 구부정하게 서 있는 게 뒷모습만 찍혀서, 이재명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긴 한데, 그쪽에서는 아니다. 모르는데, 이제 자발충성으로 어떤 이제 무당들이 미쳐서, 저렇게 돈을 많이 쳐들여서 내지는, 아주 열렬 충성 지지자가 아마 이렇게 대신 했다라는 식의 입장.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어차피 이제 대선하면 여러 가지 지지자들도 있고, 또 이제 후보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교감은 있지 않을까. 상식적인 선인자한테 뭐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근데 교감이 있든 뭐가 됐든, 저거는 지극히 아주 아전인수격인. 코로나 극복 및 구국? 예. 이재명 노랗게 선명하게 이재명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관련이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저기 주술 행위를 저렇게 구판을 주관한 그 어떤 책임 저희는 이제 당주라 하거든요. 당주. 그 사람이 지금 이재명 캠프에 어떤 직책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오살 의식에 그 관련된 사람도 이재명 캠프에 관련된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데 시끄럽죠. 저는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제 10회차로 성남일보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었는데 각 정말 얼마나 많은 언론 매체에서 정말 많은 그러니까 입장으로 이번 대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무당이기 때문에 무당으로서 그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재명을 비방하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런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무당이 되기 전에 저도 어떤 특정 정당에서 뭐 봉사가 되었든 관여가 되었든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저희 친정아버지 역시도 40년을 넘게 그 민주당의 어떤 좀 고위 직책을 맡아서 봉사를 하신 거죠. 이해관계 없이 정말 순수 열정적으로.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정치인들의 관여에서 봉사가 되었든 관여가 되었든 지켜본 바 어떤 본인들의 그 정치적 이념과 이데올로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정치적 소신을 갖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 이쪽 편과 저쪽 편에 나누어 서서 각자 자기들에게 맞는 적당한 옷을 입고
유리한 편에, 유리한 진영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이속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정말 그 국민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하는 정치인들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도 윤석열이가 더 낫다? 이재명이가 못하다? 라는 그 입장은 아니에요. 단지 저는 무당이기 때문에 무당으로서 내가 모시는 신령님들께서 이재명이는 승천하지 못할 이무기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원하지도 않는 셀프 공수를 1년 반,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20년 7월 14일이니까 정확하게 주셨고, 또한 저는 무당이거든요. 인간 조성월의 삶으로서 사는 것보단 무당 조성월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어떤 삶만이 남은 거예요. 앞으로 제가 사는 동안까지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우리 특정 어떤 그 종교인 우리 무교를 폄훼하고 무시하는 발언들을 시도 없이 수시로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어오고 있죠. 정도를 넘어섰죠. 모든 관계자들끼리 마녀 사냥하듯이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나는 인간으로서의 내 삶보다는 신령님들을 모시고 사는 메신저라는 그러한 내 삶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모시는 신령님들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저들을 저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령님들께서 주신 공수와 내가 무당이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저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모시는 신령님들을 종교적인 나의 신념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저의 정체성마저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될 수 없고, 정말 제가 신령님들께서 주신 이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재명이라는 어떤 그 공수에 나의 인간적인 생각까지 가미해서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무당으로서 일반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각자 자기네들의 이념에 따라서 또는 어떠한 입장에 따라서 지지를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당이면서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엇일까? 과연 저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그러는 것일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자존심을 떠나서 최소한의 어떠한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또 자존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성명학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눌 거잖아요. 성명학. 이름을 가지고 이제 운수를 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이런 저의 입장, 어떤 특정 지지자와 그러니까 어떤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으로서 무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들의 말씀의 전언과 함께 무당의 조성월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정치 영역에서 일반인도 지금 모든 게 가치 중립적일 수는 없고 모든 사람들의 견해는 당파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가치 중립이라는 걸 이제 포장을 해서 많이 행위는 그렇게 하면서 중립적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마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사회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누구한테나 지지할 수 있고 뭐 후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 부분은 어떤 종교가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도덕적인 회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독교에서 신천지나 어떤 그 문제가 되는 어떤 특정 종교가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그 종교 또 그에 해당된 이만이라든지 한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혜민 스님이 무소유를 누구보다도 주장하는 하버드 대학 출신의 엘리트였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얼마나 그 2020년도인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그 건물 주님이셨죠. 그분은 스님이 아니라 주님이셨단 말이에요. 건물 주님으로서 자기가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그 명언들과 위배되는 이중적인 그 삶의 잣대로 살아가는 그분에 대한 비난이 거셌잖아요. 그랬을 때는 불교 전체를 갖다 싸잡아서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지만 거기에 잘못된 이다나 혜민 스님에 대한 그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 판국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 무교인들 전부를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무시하고 매도를 하는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명학 그런 부분인데 성명학으로
운세를 본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근데 운세는 아니고요. 운세는 아니고. 그러니까 운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영적으로 또 그때 계시를 상황에 받은 따라 걸로. 뭐 관상을 보는 법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느낌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로 관상을 보고 성명학도 공부하시는 장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장명. 그거는 보통 철학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 생년월일 사주를 갖고 장명을 네.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순간의 느낌으로 이제 그 장명을 해주기도 하고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하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장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지난번에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그 검찰총장 김호수를 도이치모터스 권호수로 이제 잘못 방송을 하다 보면 가끔 사람의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이 나면서 이거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저를 제가 이제 예로 들겠습니다. 제 이름이 조성월이잖아요. 예. 저 어릴 때 이름 때문에 그 놀림을 무지 많이 받았습니다. 성월이. 예, 성월이. 그게 기생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렇죠. 뭐 아시면서 뭐 그런가요? 그러시면. 그래서 저 어릴 때 그 서영춘 씨 있잖아요. 코미디언. 그분이 왕서방이라고 노래도 있었어요. 뭐 있었으면 저희도. 네, 뭐 비단이 장사 왕서방 뭐 해서. 그래서 그 명월이한테 반해서 팔려고 갖고 온 비단을 몽땅 다 이제 뺏긴 거죠. 근데 명월이가 황진이의 기명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지난번에 황진이 언니 좋아한다고 존경한다고 신사임당보다 황진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정말 그 직구준 남자 친구들이 야 명월아 무지 놀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 별명이 맹월이 또는 명월이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살아오면서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그 성하고 이름하고 이게 잘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유 성이 조가여서 조성월이니까는 너무 잘 어울리는 거지 김성월, 이성월 그러면은 나답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예, 조성월. 한글엔 좋아, 이제. 예, 내가 보여주는 얼굴 이미지하고 너무 이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당이 되고 나서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무당 되고 나서 이름 바꿨냐고. 예, 그래서 무당하고 성월이라는 이름이 맞는 것이 뭐 연관이 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도 이제 몇 번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명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모르잖아요. 이거는 저의 이제 느낌감인 거고, 카더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성명학의 기본은 내가 부를 때 제일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 어렵지 않고. 옛날에 뭐 김수한무, 뭐 두루미와 뭐 어쩌고 뭐 있잖아요. 이름이 길어야 오래 산다고. 예, 그러니까는 그것처럼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외우기 힘든 이름은 곤란하다. 부를 때 내가 입에서 발음이 되어지는 편한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기억이 나는 이름,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 그래서 제 이름은 사람들이 오래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좋은 이름이다. 근데 이제 제 아들 이름은 김동현이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별명이 동태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도 동현이. 동태찌개, 동태탕, 동태 관련된 음식은 안 먹어요. 동현이하고 동태하고는 매치가 잘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야, 네 친구들 참 창의력 쩐다, 야. 내가 근데 대표님도 이제 이름 가운데 동이 들어가잖아요. 모동희. 저도 어렸을 때 애들이 저를 못지 않았습니다. 못지. 앞에 성이 못이어서. 근데 못지와 그러면 동태로 하는 걸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어쨌든 무당으로서의 대선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이라는 이름, 윤석열 후보의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봤을 때 대선 후보 유력 후보들의 그렇죠. 이름. 뭐 한문을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한글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문을 무엇을 쓰는지를 몰라서 사주상으로 어떤 한문풀이적 이름은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다닐 때, 제가 교회 다녔잖아요. 또 완전 크리스찬으로. 그래서 교회 가면은 방언이라는 거 하잖아요. 들어보셨나요? 저도 방언을 하려고 부담은 노력했죠. 그죠. 산속에 가서.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이거는 너희가 원한다고 해서 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고 이제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노력해서 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돈 많은 부자들은 전부 방언을 할 것이라고요. 그거를 믿음을 내가 몇 년을 30년을 믿었다고 해서 비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첫날 교회를 간 초신자가 어느 날 방언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야말로 은사이고 선물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언을 추구하는 것은 표적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합격표 같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에서 방언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잖아요. 대표님도 그러셨다 하시니.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살짝 그 편법으로 이제 그 방언을 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막 빨리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걸 하다 보면요. 나중에 뭐 랄랄랄랄라 되기도 하고 다다다다다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하는 방언의 그 형태가 랄랄라나 다다다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극히 초보적이고 애기적인 방언이고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방언은 좀 시간이 지나면 자기만의 어떤 제2 외국어처럼 전혀 생소 언어 구사의 형태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저희들이 기독교에서 할 때 통성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집단적으로. 네네네. 그것이 이제 정신이 없죠. 예, 집단 어떻게 보면 의식이랄까 네. 분위기가 이제 몰입되죠. 이제. 그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눈물을 기도고 뭐 막 하면 박수 치고 난리를 치면서 보통 개척교회나 이제 확장할 때 이제 뭐 옛날에 사경회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사경을 부흥회. 아니 부흥회를 사경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언을 하는데 이 이제 주신 것이 정말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온 거, 인간의 노력을 해서 표방하는 거, 어거지로 억지 춘향하는 거 말고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방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소멸되거나 사장되지 않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흉내내서 일시적으로 한 방언은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방언을 했겠죠. 예, 그랬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완벽한 제2 외국어, 누가 뭐 외국어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방언을 나름대로 상당한 정도로 하신 거네요. 네, 저는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를 3시간, 4시간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에 관련해서 방언 통역이라는 게 있어요. 통변의 은사라 해서 내가 쌀랑거리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영어도 이렇게 신과의 대화라고 그렇죠. 통역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방언을 하는 이유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탄 마귀가 그것을 듣고 방해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 기도하는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키로 까부르듯이 사탄이 듣고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그 핫라인, 핫한 그 이제 직통 그 전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천상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방언이거든요. 그러면 무당이 되고 나서 네. 방언이 어떻게 종교가 좀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종교라는 그 신을 믿는 절대적 네. 그 부분에 대한 똑같은데 이제 기독교적인 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무당으로서의 모시는 그 신, 이 부분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돌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래요? 교회하고 상충이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 방언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닐 때 방언을 하면서 저는 방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적할 때 글서자에서, 네, 그래서 히브리어 같은 거를 저는 써요. 뭐 수십 장씩. 내용은 몰라요. 통역은 안 되는데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뭐 방언으로 찬양을 즉석에서 뭐 작사 작곡한다든지 그거와 관련된 많은 부수적인 어떤 그 행위들도 제가 했었는데 대단한 이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무당으로서의 전초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방서를 썼던 거는 저는 지금 그 부적을 내릴 때 기존에 나와 있는 부적이 아니라 그 어떤 바로 봐도 그 사람에게 맞는 그 하나밖에 없는 맞춤형 부적을 내리고 그것을 저희는 강신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강신부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교회 다닐 때 미리 썼던 방서의 능력이 저희는 부적 내리는 능력은 글문도사나 부적도사 신령님이 오셔야 된다고 그 당시 오셨던 이미 거니까 그 타종교와의 대화를 하신 거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면 랄랄라가 되듯이 이재명 빨리 해보세요. 이재명. 하다 보면 이가 없어져요. 제명. 우리 영어에서는 알파벳이 있고, 아의 이, 오우에서 뭐 A하고 E하고 뭐 해갖고 5가지가 모음과 자음으로 구분이 되지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문장을 이루는, 자음 모음을 봤을 때, 저희도 자음과 모음으로 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음은 자음이지만 거의 그거는 이제 0, 제로이기도 하지만, 거의 그 목구멍 소리로 그 세종대왕이 만드실 때, 그 구멍 0, 공이잖아요. 공. 그래서, 이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음은 없는 거고
그 모음으로 되어 있는 그 이자 그것만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을 하다 보면 이는 어디로 갔는데 온데 갈 데 없어지고 제명만 남는데 발음을 빨리 하다 보면 그게요. 이재명이 아니라 어이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명이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제명당한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죄명이 되더라고요. 이재명이 지은 죄의 명. 뭐 가지수를 뜻하는 거겠죠. 몇 가지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야, 참 이름이 이게 빨리 하면 잘못 발음을 하면 죄명이 되든지 제명이 당하는 것이 되든지 되겠구나. 지금 어떤 그 추이를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렇죠. 해석이네요. 그래서 그 권오수가 되었든 김오수가 되었든 보시자고요. 김오수는 검찰총장입니다. 권오수는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면 그래도 뭐 그렇게 알아주는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잖아요. 권오수가 되었던 김오수가 되었던 존경할 수 없는 도저히 존경받을 수 없는 지금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검찰총장인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이미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찌질합니까? 김오수 그 검찰총장 지난번에 그 야탁광장에서 곤장 맞았죠? 일 똑바로 안 한다고. 퍼포먼스로. 네, 직무유기 한다고. 그래서 그 이름인데 오수의 뜻이 국어사전에서 사전적 정의를 상당히 보면요. 이름은 안 좋은 거죠. 우리가 버리거나 뭔가를 사용하고 버리는 물, 오폐수, 오염된 물. 뭐 그렇단 말이에요. 절대 좋은 뜻이 아닌데 왜 오수라고 지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있겠죠? 난 없을 것 같아. 김정은이나 뭐 김정일이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얼마나 놀림을 받겠습니까? 그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독일에서 그 히틀러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을까? 러시아에서 앞으로 푸틴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을까?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그래서 그것처럼 참 왜 오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둘 다 뭐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이제 깊은 뜻이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검찰총장까지 그쵸. 하지 않았겠어요. 네네. 그래서 뭐 이름으로 보면 그 현재까지는 잘 성공은 했는데 그냥 쓰고 물도 물은 어쨌든 오수도 오폐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썼던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폐수로 버려져서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오염된 물이 오수다. 버려지는 물이 오수다. 그런 면에서 권오수, 김오수는 좋지 않다. 그리고 윤석열 이번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저는 보면서 저는 처음에 렬인 줄 알았어요. 리을열. 근데 안 그래도 지금 고단한데 이름이 윤석열이었으면 야 더럽게 피곤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윤석열이어서 다행이다. 윤석열은요, 이 세 글자가 이렇게 꼭꼭꼭 해서 불러야 되는 이름인데, 자, 보면은, 윤석열. 이름 세 글자가, 저는 예를 들어서 조의 조는 초성과 중성만 있고 받침이 없어요, 종성이. 근데 성은 시옷 자음에 모음에 밑에 이응 종성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종성이 없을 때가 제일 부르기 편해요. 이재명처럼 이재명은 그냥 너무 가볍고 부드럽죠. 이재명. 가볍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도 가벼워. 맞네. 무담 조성어로서의 견해. 가벼워. 이재명. 그리고 가벼움 그 자체. 끝에가 이재명의 종성으로 끝은 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응은 없는 거다. 동그라미 0.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름의 종성으로 받쳐주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티미한 거야. 흐지부지. 그래서 가볍고 부르기 편하고 외우기 좋죠. 이재명. 정말 부르기 쉽지만 쉽고 부르기 좋은 이름만큼 기억하기 좋은 장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볍고 날려지는 이름이다. 뒤가 나가는 이름. 받침이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면이라든지 그랬으면 다를 것 같아요. 이재면. 근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이름은 성명학적으로도 좋지 않고 윤석열의 이름은 윤석열이면 자 여기서 분철과 연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문법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복잡하니까 얼핏 들으시기에도 연철은 말 그대로 부드럽게 순음화되는 것이에요. 분철은 딱딱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그러면 얼마나 이게 딱딱한데 열의 그 이응이 제가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연철화되어서 부드럽다. 윤석열. 그래서 받쳐주고 하나하나 야무지게 딱딱딱 마무리가 되는 리을로 완벽하게 그 세 글자 중에서 마지막에 종성으로 끝나는 마침표까지 너무나 완벽하고 깔끔하게 잘 되었다.
그래서, 예, 저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이름이 중요하죠. 보통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저희 할 때는 아명이랑 어렸을 때 이름이 있고, 커서 또 이름이 두 개 있잖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이름이 있고, 또 다른 이름이 있고, 그렇듯이. 네네네. 그래서 이름은 상당히 중요하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추미애 씨 잠잠하더니 또 나와서, 그분의 특유의 그 화법이 있잖아요. 어거지. 추미애 전 대표를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려요. 이쪽에. 그, 국민의힘이 파견한 전사가 아니냐. 엑스맨? 예. 아니, 본인도 결정적일 때. 윤석열이를 키운 거는 추미애인데, 허위사실 유포로다가 자기가 윤석열이 고발하겠다고. 아니, 고발만 하시면 되지. 아유, 추미애님, 왜 거기에서 우리 무당의 주술을 왜 또 걸고 넘어지십니까? 그럼 저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장고 났으니까 먼 건 추미애 전 대표가 뭐라 그랬나요? 뭐라고 했냐? 윤석열이를 가리켜서 자기는 무식하기 때문에 정말 무식하고 무능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삼독을 얘기하겠대요. 삼도가 아니라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독. 돈을 좋아해서 와이프가 돈을 좋아해서 주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돈독이 올랐고 마지막으로 점을 많이 봐서 주술독이 올랐기 때문에 주술독이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다 싫어요. 그냥 만약에 저에게 어떤 기회가 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전국의 무당들한테 설문조사지 쫙 다 돌려갖고 무당집에 드나들면서 굿하고 전본 그 정치인들 명단 한번 입수하는 거. 입수해서 공개하는 거. 영업상 비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정말 제가 그 한 가지 정말 소원이 있다면 통일이 아니고 저는 그겁니다. 예, 나의 소원. 정치인들도 통상적으로 자기가 답답할 때는 가서 보는데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애들하고 이렇게 보다가 저 나쁜 X. 야, 내가 저거를 갖다가 뭐 나는 산모 저런 거 못하니까는 추미애 갖고 그래서 이제 뭐 송영길 우리가 그거 뭐 현근태 그거 갖고 이제 삼행시를 지으면서 우리끼리 이제 애들하고 낄낄거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추미애를 하나 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좀 적인데 또 그 시점에서 뉴스에서 추미애가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운을 떼어보라 그랬거든요. 한번 운 좀 떼어봐 주세요, 대표님. 추. 아, 추하다. 미치도록 추하다. 예. 애처로울 만큼 추하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재미없게 그게 뭐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치. 언어를 정화시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 그럼 네가 해봐.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한 버전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운 좀 떼어봐 주세요. 추한 년. 너무 세신데. 미친년. 애 쓴다. 라임이 딱 맞잖아요. 엄마 삼행시는 라임이 맞아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듣고 보니까 아주 퍼펙트해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지금 용돈도 줬어요. 10,000원 상금으로. 그래서 하여튼간에 요새 20, 30대가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들이지만 늘 옆에서 아이 같던 어린애 같던 저희 아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야, 요새 모든 광고나 어떤 선거 그 전략이 쇼츠다, 패스트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패스트푸드 음식이라든지 뭐 패션 같은 거에 패스트가 적용이 되는 거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런 정치적 어떤 이런 전략이나 이런 우리가 이제 정치적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도 패스트가 적용이 될까라는 것은 정말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반응,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너무나 간단, 명료, 정확, 그리고 당당한 거. 기죽지 않는 거, 그리고 자기들의 의견과 소신을 정확하게 피력하는 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전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지금 뭐, 25, 26 그렇거든요. 그 두 아이의 어떠한 이런 반응이나 모습들을 보면서, 야, 지금 여태까지 기득권이라고 해서 갑질을 한다든지, 또 어떤 직장 내 상사라고 해서 갑질을 한다든지, 인생의 선배다, 뭐, 내가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있잖아요. 꼰대짓 하는 우리들, 기성인들, 우리 기득권들, 그다음에 이 사회에 우리가 어떤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 세대들이죠. 그다음에 정치인들.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대선 이제. 네네.
어떻게 돼갈 것 같습니까? 저 어저께 투표했고요. 사전투표. 저도 네. 오늘 했습니다. 그 안철수 그 대표하고의 단일화 이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내로남불로 거의 막말을 쏟아내놓고 있는 그 네.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여태까지 한 말 중에 뭐 늘 자주 사용하는 18번이긴 하지만 분리할 때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필요할 때만 국민이 등장. 예. 그 사람 그거 이제 18번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로 또 요번에 그 단일화된 거에 대한 그 자기의 어떤 그 속상한 아픈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을 했는데 연이 발로 차버리고 저쪽으로 가버린 거죠. 예. 그렇죠. 그 네. 시련의 아픔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를 보면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웃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가 여태까지 한 말 중에 제일 맞는 말, 마음에 와닿는 말 한다. 예,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 그 아브라함 링컨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말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말, 너무나도 당연한 말. 근데 그 당연한 말이 정말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 현실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지할 수 있어요. 네, 저들의 어떤 뭐 서로가 주장하는 비리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려졌고 드러나 있는 것은 없고 의혹과 의심만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ING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는 자기 자신도 사기를 칠 때 그 사기가 성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끝도 없는 거짓말과 회피, 나 몰라라라는 잡아떼기식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어쩌면 자기 자신조차도 완벽하게 자기를 속인 정말 프로의 그 모습이 아닐까. 심지어 그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그렇게까지 잡아떼고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님을 보면서 정말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서 그런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이 밝혀지는 그런 사필 규정의 정의가 실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제가 합니다. 네,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선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계속 말씀하신 게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재명이는 용이 될 것인가, 이무기가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 진짜 윤석열 후보님이 다 대통령이 안 되면은요, 뭐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뭐 알아를 주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나한테 뭐 복채 한 번 낸 것도 없고, 저 굿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1억짜리 굿. 예. 그런데, 저는요, 이무기가 승천이 되면 용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이재명이는 승천하지 못하는 이무기가 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또 관련된 거를 제가 찾아봤잖아요. 그랬는데 구렁이가 승천을 하는데 승천에 실패하면 이무기가 되는 것이고 성공을 하면 용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무기가 그러니까 승천하다가 실패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게 이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설의 고향 보면은 이무기에 대한 전설의 고향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무기들은 보통 인간들을 해롭게 하고 저주와 한이 많은 어떤 상징적인 괴물로 표현이 되고 있고 동굴에 갇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뭐 보면은 동네 처녀를 갖다 제물로 바치고 뭐 그런 우리가 전설의 고향이 많고 그래서 또 그거를 보니까 이무기가 살고 있는 동굴들이 있는 지방에 많은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도 구렁이고 오니까 윤석열이도 구렁이에요. 승천하면 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용을 용상이라 하잖아요. 왕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구렁이가 승천하지 못해서 실패하면 이무기가 되는 것인데 이무기는 동굴 속의 고통을 갇혀서 은둔하고 살더라. 한을 품고 살더라.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승천 못하는 이무기가 되면은 그분은 어디에 갇혀서 살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용이 될 것인지 이무기가 될 것인지는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대표님. 구렁이가 승천을 할 때 실패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쳐다보면 부정이 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막 승천을 하다가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볼 때, 그래서 막 번개치고 비 올 때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보통 그럴 때 왜 용트림 한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승천을 한다는 것인데, 아마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너무나 그 많은 우리 대한민국 5,20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 눈을 동그랗게 부라리고 쳐다보기 때문에 승천할 수 없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정확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직도 모든 것은 안개 속에 있고 오리무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살떨리게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신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도 부처님도 신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무당으로서 신을 모시고서 살아가는 것이 그거는 거짓이다. 내가 모시는 신령님은 엉터리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당으로서 이 업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어떻게 다 맞겠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근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위로이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가슴 아픈 이유는 같은 동료 무당들이 오늘 아침에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녹음한 거 있잖아요. 네. 박근혜는 날려버리는 카드야. 그런 말이 녹음된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내고.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 이재명이가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났다라는 것을 또 이제 저한테 링크 공유를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다 맞습니다. 없는 것을 그분들께서 만들어서 보내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어떠한 정당이든지 간에 신을 모시고 사는 신들의 메신저 제자 아닙니까? 여타 다른 스님이나 목사님하고 우리는 정말 그 처지가 다른 그 사제들이고 제자들이고 종교인인 것입니다. 정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당으로서 어떠한 정체성과 어떠한 생각을 갖고서 그 길을 가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내가 대선에 나간 것도 아닌데 정말 윤석열 후보님 그 이상으로 고민을 하면서 이번 대선에 그 어느 선거 때보다도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있다면 어떤 정치 정당의 특정한 소신이나 이견 없이 입장 없이 저는 아직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공정과 정의가 자리를 매기느냐,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느냐에 상당히 중차대한 그 선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결국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월 9일 지금 말씀하신 그 윤석열과 이재명 누가 이무기가 되고 용이 될 것인가. 이제 얼마나 안 남았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한번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 이무기는 윤석열이가 되는 걸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오늘 장시간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